달라이라마 제도는 진짜 특수한 제도인 건 맞아. 하지만 쓰레기 제도예요. 사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안티들이 많이 늘어나겠지. 괜찮아. 사실을 알려주는 게 더 정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이라마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는 14대 14번째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텐진 갸초라고 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급 승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이라마 14명의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저 5대 달라이라마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급 달라이라마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달라이라마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사람이 결정돼서 온다 라고 하는 거는 불교 교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만 인정을 하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다르게 태어나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바라문교나 힌두교하고 변별하면서 불교가 시작하는, 그러니까는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고 이런 식의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나 권력은 세습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사실은 불교에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둥 이러면서 계속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리적으로는 불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것은 그냥 티베트의 무속적 구조하고 신정정치,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하고 정치가 통일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등골까지 빨 때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화신이 지금 달라이라마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관세음보살 화신이 저 정도면 관세음보살 별거 없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언제 생겼는지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원나라가 이제 중요한데, 원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이고, 그런데 저런 유목민들이 귀가 얇아요. 그래서 주술적인데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티베트라고 하는 데가 산간 지역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주술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조금만 이렇게, 그러니까는 고립된 지역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헛걸 잘 봅니다. 그걸 감각 차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오만 쌉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대단한 신통이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신통이 있으면 티벳이 저렇게 안 살겠지.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굉장히 대단한 무술 고수들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왕조 멸망할 때, 그러니까 제일 무술에 능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의 호위 되거든요. 호위무사. 그런데도 그렇게 날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기록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진정한 수행자는 은둔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 중에는 예우가 굉장히 좋으면 황실로 나올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글씨 잘 쓰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자기 혼자 붓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황제가 부르면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퇴계같이 끝까지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율곡같이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꼭 높아요, 낮아요 라고 말할 정도급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허구입니다. 그리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특수 조건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보편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도 아무리 멀리 나는 수백 킬로를 날아다닐 수 있는 새도 비행기 끊어서 가고 싶지 날고 싶지 않다니까. 힘들어. 그래서 신통이 보편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게 신통의 최대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조건에서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과학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식의 논리 구조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보편성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깨달음을 당신께서 얻으시고 그것이 보편화되느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이제 교진여가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교진여는 깨달았다. 교진여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깨달은 교진여, 아약 교진여라고 한다. 이러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내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승단의 시작, 불교의 시작이죠. 종교로서의 시작.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면 사실 티베트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라 유형들은 사실 다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람살바로 망명 정부가 나와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원나라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게 중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개념이 보면 고려 시대잖아, 고려 중기잖아요. 고려 중기도 아니지, 고려 후기지. 그래서 저 때쯤이 되면 이게 먹힙니다. 그런 구라들이. 그리고 유목민들이 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게 더 잘 먹혀요. 주술적으로. 주술적인 이야기가 더 솔깃해. 예. 우리도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거 봐봐. 대부분 다 주술적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명당이 신통이 있고 어쩌고 하지만 실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명당은 중풍으로 돌아가셔요. 뭔 신통이 있는 분이 중풍으로 돌아가시겠어. 몸 못 쓰고 반신불수로 이렇게 막 그래 한다고 그래서 선조가 어이한테 얘기해서 약도 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먹혔다는 거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그 당시 사람에게 먹혔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티베트 불교를 얼마나 보호했냐면 라마를 때리는 자는 손을 자르고 그다음에 라마를 욕하는 사람은 혀를 자른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원간섭기 때 저 라마승의 횡포가 무진장 강력합니다. 무진장 강합니다. 뭐 완전히 치외법권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만 미친 짓을 다 그게 고려 불교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 조선으로 넘어가는 불교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원간섭기 때 저게 라마승 횡포라는 게 굉장히 대단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지공스님 얘기나 이런 거 보면 지공스님이 티베트 쪽에 갔다가 걔네들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계속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적 관점하고 계율적인 관점. 이게 티베트 불교는 대부분 결혼하고 뭐 고기 먹고 뭐 그것도 막 첩까지 두고 막 별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사람을 보내서 조 패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지공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도뿐이거든요. 중국으로 다시 저 원나라 때 대도, 그러니까 원나라 수도로 돌아갔을 때도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 죽을 뻔했어요. 다 차단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개판인데 거기서 이제 쫑카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추스리면서 어떻게 보면 재흥의 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황모파. 그러니까는 황모파 저 갤룩파가 뭐냐면 저 비구승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저 정모파 이렇게 결혼하고 다 그런 파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 시기가 밀교 그것도 좌도 밀교가 유행하던 탄트라 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적인 거를 숭배하고 막 이래요.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흥의 군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비구승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제도가 나중에 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이제 비구 쪽에서만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마치 티베트 불교가 비구승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 대처승. 그러니까 비구승은 일부밖에 안 되는 거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비구승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비구승 일부고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때도 종정원 하남 스님이 비구인 하남 스님이 대처승들이 그래도 종정원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비구승이었고 수행승인 하남 스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서구에서 달라이라마 영향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90년대 초 중반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지금 다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쟤네들은 저 결혼에 대해서 저렇게 결혼이나 이런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고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 쪽에.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켜. 저 촌놈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 미국의 현대적인 것들을 보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진짜 좋으면 안 넘어갑니다. 한국 스님들 미국 잘 안 가거든요. 왜? 한국이 더 편한 거야.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 살다 오신 분이 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더 좋은 거야. 미국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왜 자꾸 나오려고 하느냐? 싫은 거야. 자기네들이 있는 데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당나라 때 유학 간 스님들 있잖아요. 잘 안 돌아옵니다. 잘 안 돌아옵니다. 중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 잘 안 돌아옵니다. 한국 그 신라 스님들이. 이유가 뭘까요? 그쪽이 좋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삼성에 취직하고 구글에 취직했어. 동시에. 자,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걔가 어렸을 때도 또 그쪽에 살았어. 이러면 상황이 또 급변한다고.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이런 것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면 실제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지금 미국에서도 설 자리를 상당히 잃어버리게 돼요. 워낙 이게 문란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만 보고 티베트 불교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현재 다람살라 쪽에 가면 결혼 안 하는 스님들이 더 많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너무 떨어져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할 조건 자체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망명정보도 굉장히 좀 찌리하기 때문에. 인도에 빌붙어 있는 망명정보라고 생각해봐. 인도도 우리가 얼마나 좀 이렇게 떨어지게 보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슷한 정도 경제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저 몇 분의 1도 안 돼. 중국의 몇 분의 1도 안 돼. 만약에 인도가 중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칩니다. 중국만큼 큰 소리칩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근데 인도 큰 소리 친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인도 자체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빌붙어 살 정도면 더 떨어져.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저런 환생을 통해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시작부터 나는 달라요라고 말하는 거는 불교 교리에서 다릅니다. 불교도 뭐 윤회론 얘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부처님 생애를 봐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생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부처님 생애도. 그래서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나빴다가 이렇게 가지, 하나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연속으로 수평으로 가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능력치를 유지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이렇게 한결같이 간다라고 하는 건 저게 바라문교의 윤회론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만 저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티베트 불교가 무속과, 그러니까 거기 원래부터 있었던 됴교라고 하는 약간 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우리식 무속보다 훨씬 쓰레기 같은 그런 무속과 결합되면서 이상한 불교를 만들어내서 그래요. 그래서 라마는 큰 스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라마 불교라고도 하고, 지금은 공식 명칭은 티베트 불교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라마 불교라고 써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때는 라마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달라이 라마가 저 황모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47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1대 달라이 라마.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달라이 라마 구조를 보면 얘네가 얼마나 굴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봐봐. 처음에 1대는 뭐 그렇다 치고 3대 쪽에 되면 달라이 라마가 되고도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되고, 야, 저렇게 환생을 하고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이고 능력치가 대단하면 저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대한 달라이 라마가 제가 5대 달라이 라마,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누구라고 해야 되나, 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세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세종은 문화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원하고 이방원 스타일의 힘이 더 강한 달라이 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력.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쪽 인물들이 별로 없죠.
중국에는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황제들이 되게 많은데, 뭐, 한무제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방원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압도적 힘으로다가 전체 체계를 다시 세우고,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포탈라궁도 만들고, 이렇게 재위관도 굉장히 길어요. 한 40년 정도 되니까, 이러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영조도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고. 그렇게 위대한 달라이라마인데,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 양반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했어요. 그런데 6대가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완전 연상군이 나옵니다. 완전 또라이예요. 그래서 술과 여자 좋아하다가 나중에 실종되는데, 자기네 집단 안에서 죽인 거예요. 저게, 마른 실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서, 대립군을 세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저때 둘이 있어. 하도 또라이 짓을 하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저 달라이라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뽑힐 때? 자기가 쓰던 물건들 몇 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걸 3개 놓고, 진짜 원래 전 달라이라마가 쓰던 거 있고, 그러니까 저게 달라이라마 후보 같아. 이러면 몇 명을 추려. 환생이래. 라고 이제 돌면 그게 몇 명을 추린 뒤에 모자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바루라든지 당신이 쓰던 거를 섞어놔. 그렇게 해서 한 2단계를 연속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생각하죠? 미얀마에 가면 틸로밀로 사원이라고 있어요. 틸로밀로 사원. 그게 이제 일산의 뜻대로, 양산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째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한테 세종이지. 얘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앞에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이방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효령대군이 이렇게 출가를 하고 이렇게 비켜주니까 된 건데, 이게 이제 앞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산을 딱 놓고 5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지. 예전에 그거 많이 했었는데, 휴대폰에 이렇게 안테나 나올 때 이렇게 휴대폰 놓고 돌려가지고 안테나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산을 놓고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그래서 일산의 뜻대로야. 일산의 뜻대로 그렇게 했더니 5번째가 이쪽으로 일산이 딱 기울었대. 기가 막히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는 놈이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한다. 알고 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일산의 뜻대로 사원인데, 가로 열고 왕의 뜻대로가 첨가돼. 뭔 뜻인지 알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배층이 안 바뀌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같으면 왕이 바뀌어버리면 그 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지배층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이라마 제도라는 거는 전통 지배층이, 그 귀족들이 계속 달라이라마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몇 명이서 합의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약간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먹는 집단이 계속 해먹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본의 여당 안 바뀌는 거, 뭐 이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걔네가 해. 계속 걔네가 해. 되게 재밌지. 그래서 저게 달라이라마가 정권을 가졌다기보다 이렇게 막 몇십 년씩 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달라이라마 쪽으로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허수아비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강화도령 철종 뭐 이런 거, 철종이 만약에 우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목이 날아갑니다. 내 뜻대로 계속 하겠다. 안동김 씨하고 왔어서 내 뜻대로 하겠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제도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한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잘못 걸리면 이런 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자기가 할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술하고 여자 좋아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그리고 그 다음 달라이라마가 이 5대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이전까지 봤을 때, 13대까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달라이라마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연산군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조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쩌리도 있을 수 있고, 뭐 미친놈도 있을 수 있고, 가능한 거거든요. 교황도 그런 놈 있습니다. 완전히 뭐 또라이 짓 하고,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선물을 막 성을 지어주고 막 이런 놈들이 있어요. 가능해. 그렇지만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연속된 사람이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야. 그러면 연산군의 책임을 그 혈통 자체가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종의 후신이 연산군이야.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성종하고 연산군은 피는 통하지만 다른 사람이지. 근데 얘네는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대단했다가 이때는 완전히 또라이가 됐다가 하나의 영혼이 윤회를 하면 저게 가능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이 윤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14세 달라이라마까지 계속 한 사람이 윤회를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프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꼬꾸라지면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너를 띄거든요. 이렇게 너를 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한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기거나. 최소한 한 사람이 연속돼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하필 5대 7대 괜찮은 달라이라마 속에 6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대 달라이라마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9대 달라이라마가 이게 9살에 죽잖아요. 지금 총 9살에 죽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9살에 죽고 달라이라마가 된 뒤로 5년 뒤에 죽어. 환생자고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9대까지 내려왔으면 최소한 9번째 환생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죽을 수 있나? 아니, 저 왕조국가에서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거 죽어도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었을 뿐이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영조같이 오래 사는 분도 가능한 거죠. 아니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환생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룰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나왔노? 뭐하러 환생했노? 저렇게 일찍 죽을 거면 그냥 건너뛰든가.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진짜 질병 때문에 죽었는지, 애가 너무 똘똘하면 날려버리거든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뭐 9살에 그렇게까지 똘똘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조금 좀 상태가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역사에도 있어요. 사도세자 뭐 이런 거. 야, 저놈 올라가면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물론 자기도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의 존재는 이것과 더불어서 2개, 그러니까 6대 달라이라마와 9대 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 제도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년 살고 끝날 거면 저기 이제 9년 9살이 돼도 사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냥 생각을 해도 저거 뭐하러 나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12대 달라이라마 보면 이 사람은 좀 일찍 됐어. 달라이라마는 커서 됐어. 그런데 달라이라마의 재위 기간이 2년이에요. 이거 제거당한 겁니다. 제거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러면 저거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망할 수 있는데 커서 됐는데 재위가 2년이에요. 날라간 겁니다. 이거 권력 집단과 충돌하면서 지가 너무 뜻을 펼친 거지. 예,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쌉소리를 계속 한 거지. 그러면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그네들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티벳의 사람들도 그 권력 집단도 만약에 진짜라고 저런 달라이라마가 진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계속 환생한다고 생각하면 감히 날릴 생각을 못 하죠. 하지만 지배층은 생각이 달랐던 거지. 그래서 13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문제의 또 달라이라마예요. 재위기간도 굉장히 길고 아마 저
중세나 이런 때, 중세나 근세의 달라이라마를 했으면 굉장히 영명한 사람으로 뭐 한 5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대 정도의 달라이라마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격동의 시절을 살았지. 이 사람이 산 시절은 딱 봐도 격동의 시절이지.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민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 어디에 줄을 서야 되지? 혼자 서는 안 되고 어딘가에는 지금 줄을 서야 돼. 근데 누가 카든지 정확한 카든지를 잘 모르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나라가 골로 갔지. 우리 민비도 그렇게 된 거지. 민비도 그렇게. 뭐 우리가 그래서 조선이 날아간 거잖아요. 줄 잘 섰어야지. 여기 서든지 저기 서든지. 뭐 이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도 약간의 뻘짓을 했고, 대원군이 민비보다는 잘했지만 약간의 뻘짓을 했고, 민비는 더 뻘짓을 했고, 대원군이 민비를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외척이 너무 대단한 힘을 가지니까 천안 쪽에서, 쉽게 말해서 조금 집안이 없는 쪽에서, 한미한 집안에서 이제 뽑았더니 민비는 그게 컴플렉스여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심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나라가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뭐 민비도 잘못할 수 있고 대원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워낙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을 어디를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광해군의 이렇게 약간 이 중립외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할 수만 있었으면 대단한 거지. 그런 걸 잘해서 독립국으로서 유지되는 나라가 태국.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짜, 그래서 태국은 아직도 왕조가 있는 거죠. 왕조가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3대 달라이라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양반은 보통 능력자가 아니거든. 13번이나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맛내빈 사람이거든. 능력치가 우리랑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면 민비나 대원군처럼 뻘짓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해. 오케이. 하지만 이 사람은 13번을 태어난 사람이거든. 13번을 태어났는데도 민비처럼 뻘짓을 했다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뭐 했노, 아직까지? 그 긴 시간을 뭐 했노? 너 뭐 하고 살았노? 그러면 일반인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망국의 군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티벳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1720년이에요. 중국에서 최고의 황제 중에 한 명 뽑히는 사람이 뽑으면 딱 2명 뽑으면 되거든요. 당나라 때 당태종,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청고일제, 1000년에 한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황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때 먹혀. 그러니까 1720년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먹힌 지가 지금 한 300년 됐기 때문에 이게 주장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만 조선은 독립자치국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래서 전에 대만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대만의 정성공이 우리도 조선처럼 대우를 해주면 안 돼? 라고 청나라에 요구했더니 청나라가 뭐라냐면, 조선은 독립국이고 너네는 직할이야. 뭔 쌉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저게 분리되는 게 장개석 때문에 분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 대만도 이때 먹혀요. 한 300년 먹혔는데 뭔 헛소리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먹혔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자꾸 독립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나와.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1911년에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끝납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이 탄생하거든. 그게 손문이 지금까지도 공산당과 국민당 모두에게 국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 손문 밑에 어떻게 보면 장개석하고 저 모택동이 나오게 되는 거지.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손문 우리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하지만 손문에 대한 존경심이 중국 사람 굉장합니다. 인도로 말하면 간디급입니다. 간디급입니다. 손중산이라고, 이제 호가 중산인데, 제가 예전에 남경에 그 중산 무덤 갔다가, 와, 이거 무덤을 이렇게 크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신해혁명 생기고 나서 이때 이제 중국이 오락가락하죠. 이게 아편 전쟁 때부터 이제 두드려 맞아가지고 가뜩이나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세계 군벌 들어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두드려 맞다가 이제 신해혁명까지 딱 터지면서 끝났죠, 중국이.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 기간이. 예. 그때 뭐 전 세계 동네북이었거든. 중국이 최근까지 그 뒤로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냥 동네 얼빙한 형이었지. 다 뜯기는. 호구형. 호구형. 이렇게. 그때 이제 끝까지 그 밑에 똘마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건 조선이고, 조선 외에는 다 병신으로 보고 있을 때예요, 중국을. 그래서 1912년에 티벳이 이거 우리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을. 그러니까 티벳이 독립한 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때 이렇게 했는데 티벳도 쩔이었고 중국도 쩔이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게 세계 열강으로부터 제대로 독립을 인정받았냐? 잘 안 됐어요. 우리도 했어. 저 시기에 했어. 고종이 황제 칭하면서 대한제국 했지만 잘 안 됐지. 노력은 해. 노력은 해. 그래서 요때 자기네들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힐 때까지 저 51년에 공산화 되니까 한 40년 정도 이렇게 자기네들은 그거였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애매한 기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 이게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는 중국이 좀 얼빙해가지고 느슨한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렇게 가. 예, 그렇게 가. 그래서 그런 거를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 13대 달라이라마를 굉장히 대단하게 봅니다. 지금 티베트 사람들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14대 달라이라마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쩌리를 만들면 이 사람도 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는 연결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 13대 달라이라마가 대단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저 13대 달라이라마 때문에 뭐 중국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줄 잘못 써가지고 판단 잘못해서 그러니까 민비 같은 실책을 범한 거지. 민비 같은 실책을 범한 거지. 딱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똑같은 사람이 해서 우리보다 그러면 몇 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소한 몇 배,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14번 똑같이 태어나면서 능력치를 쌓았다고 해도 일반 사람보다 몇 배 능력은 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처음부터 뭐 관세음보살 화신이네 이렇게 약을 팔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달라이라마 제도 안에서만 봐도 야, 이렇게 널뛰는 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서 죽는 것들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렇게 쩌리짓을 하는 게, 민비 같은 쩌리짓을 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생론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를 조져버리죠. 13대 달라이라마를. 마치 우리가 민비나 안 그러면 고종을 비판하듯이 비판해버리면 되거든. 얘네는 비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14대 달라이라마의 전생이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질 수도 없고 인정을 하자니 나라가 이 사람 때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끝난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51년에 공산화되니까 지금 달라이라마 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달라이라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달라이라마가 1950년까지 뭐 했냐면 완전자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독립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독립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먹힌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때 아마 주도했던 건 달라이라마는 아니고 이때 이제 나이로 보면 이때 달라이라마 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저때 이제 주도 세력들은 그 전통적인 그 귀족 세력들이겠지, 지배층들이겠지. 그렇게 해서 지그들끼리 계속 해먹으려고 끝까지 이제 했지만 공산당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렬이 돼요. 결렬이 돼. 그래서 51년에 공산화되고 공산화되니까 이제 나중에 가택연금 비슷하게 해서 잡혀 죽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라사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59년에 도망 나오는 거죠. 인도로. 인도하고 중국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서로 싸우고 있죠. 총을 하면 전쟁이 나기 때문에 그냥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 그렇게 지금도 국경에서 계속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로 넘어가서 지금 다람살라에 사는 거고, 그래서 59년의 망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지금 이 달라이라마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장신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결국 망하게 한 게 이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예요. 티벳이 완전히 공산화돼서 끝난 건 이 달라이라마예요. 그래서 보통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영국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치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는 왕정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왕정이 유지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왕정이 유지가 되는 나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안 망했지. 안 망했지. 두 가지로 인해서 왕정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식민 지배 상태에 되면, 그러니까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 조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도 왕정이 날아갔죠. 왕이나 이런 거는 뭐 안 내죠. 나라가 깨졌는데도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아주 좀 또라이 같은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이고, 그때 만약에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상의 발언권이 있었으면 저거를 어거지로 해서라도 날렸을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워낙 상태가 메롱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해서 저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범이잖아. 천황이 전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결재권자였는데. 히로히토 천황이 좀 문제가 있지. 그렇게 해서 원래는 날렸어야 되는데 이웃 나라들이 워낙 쩔이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미국이 그냥 살려줘 버린 거죠. 그리고 뭐 식민 지배 당하거나 안 그러면 전쟁에서 치면 왕정은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날아가는 게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날아갑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날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시민혁명. 프랑스 왕은 사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야 고종이나 이런 사람 100배나. 그런데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시민군들에 의해서 단두대로 날아갔죠. 야 이거거든요. 그때 단두대 처음 개발해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루이 16세하고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다 이걸로 날아갔죠. 그리고 러시아도 2월 혁명 때 제정 러시아가 니콜라스 2세라는 사람이 니콜라이 2세가 그렇게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몽하면 요 다음에 요 2월 혁명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이제 레닌이 잡게 되는 거예요. 레닌이 러시아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왕을 날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고 유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날아갔는데 유지하는 유일한 데가 사실 티벳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지금 달라이라마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프랑스 같았으면 이거 단두대. 원래는 단두대.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왜? 티베트 사람들이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만 같아도 저런 식으로 못 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같아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씨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그걸 뺏는 거는 정당한데 어디까지 우리가 뺏었냐면 지네 사는 집까지 다 뺏었어. 그래서 낙선제에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덕궁 낙선. 그것까지도 못 살게 해버렸지. 그러면 다른 살 때를 줬냐? 안 줬어요, 우리가. 진짜 잔인하게 했어. 안 줬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네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너네가 헛짓거리 하는 바람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잔인한 행동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가 일치된 구조 속에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달라이라마가 아마 정치 쪽은 뛰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뛰나 마나 똑같아요. 똑같아. 이런 나라 구조 상에서는. 그래서 저게 되거나, 그러니까 티베트 국민들의 의식이 좀 높아지거나 하면 저거는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빙한 제도의 얼빙한 국민인 거죠. 그래서 저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하죠. 이렇게 망했으면 그냥 최대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리려고 했냐면 미국에 붙어서 살리려고 했죠. 그래서 89년에 노벨상도 받고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역할을 잘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저 서구에 불교를 많이 알리기도 했고 그런데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미국에만 붙는다고 티벳이 이스라엘 독립하듯이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달라이라마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중국을 견제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단물이 다 빠지니까 지금은 티벳을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래서 트럼프 때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할 때는 언제나 홍콩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신강 위구르 자치구 문제를 언제나 언급을 하죠. 언제나 언급을 해.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티베트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 안에서의 문제 말고 중국 밖의 문제는 대만을 겁니다. 대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중국학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포기 못 합니다. 포기하면 중국이 고삐가 풀리거든. 그래서 요 세 문제를 계속 걸어요. 언론을 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티벳은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황 파악 못하고 나대다가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청정열차 들어가면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2006년에 저게 가능하냐? 어떻게 티베트 4,000m 되는 데까지 4,000m, 5,000m까지 기차를 넣어라고 했는데 중국이 돈을 갖다 박으면서 쏟아 부으면서 그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족 이주 정책을 합니다. 한족 이주 정책. 계속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어쩌다가 미국을 가지고 뒤에서 자꾸 찝쩍거리니까 저것들을 다 말살시켜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중국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한족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다 피를 섞어버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한족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는 티베트 사람이야. 안 그러면 그 반대야. 이렇게 되면 정체성이 없는 거지. 내가 티베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중국에서 티베트는 더 이상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헛짓을 했다는 걸 달라이라마도 파악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치를 원한다. 라고 이제 중국에 얘기했죠. 그렇지만 중국이 돈을 저렇게 갖다 받고 저걸 다 저 시스템을 완성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티벳은 사실 지금 중국 티벳은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독립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 아니면 손자들에게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희석됐죠.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때 이제 종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의까지 나온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대통령이 종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휴전국가잖아요. 지금 전쟁 국가고 싸우고 있는데 잠시 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종전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두 나라로 갑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저희 어렸을 때 대통령이 얘기하면 대통령 하야가 가능한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도 누가 뭐 그것도 맞는 방식이지라고 했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만큼 인식이 바뀐 거죠. 티베트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베트 본토는 별로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다람살라 쪽에는 이제 그 의지가 당연히 있죠.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람살라께 먹힐 리도 없고. 그래서 완전 자치를 원할 뿐이지 우리는 독립이 아니다. 라고 달라이라마가 우회를 했죠. 하지만 이미 경기 끝났는데 뭐, 죽은 자식 뭐 만지기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판단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능력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14번 태어나서 저렇게까지 헛발질을 연속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티벳은 지금 이 달라이라마하고 이 달라이라마 때 끝난 겁니다. 이제 나라 자체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희한하게. 왜? 이게 신정 정치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같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도 단두대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고종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죄를 안 당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시민의식이 떨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식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티벳에 필요한 거는 달라이라마 같은 식으로 환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 같이 환생을 해주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 명만 태어나주면 전 국민이 먹고 산다. 진짜. 삼성이 한 3개가 늘어난다고, 3, 4개가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삼성 같은 기업이. 그러면 우리가 전 국민이 먹고 살아. 달라이라마 말고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해서 기업인 하나만 다람살라에 있으면 저거 몇 명 안 됩니다. 걔네 망명정보 다 먹고 살아. 싱가폴 같이 됩니다. 싱가폴 같이. 그런데 맨날 저런 식으로 헛발질이나 하면서 그냥 남이 얘기할 거 정도의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걸로 대단한 어떤 탁견을 가졌느냐? 사실 그것도 잘 안 보이거든.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뭐 정치나 뭐 이런 거는 실수할 수도 있어. 나는 어차피 전공이 그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철학적인 거나 불교적인 걸로 한 단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14번을 승려 생활을 했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 라고 해도 남들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한 단계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최소한 칸트나 뭐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의 철학적 견해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냥 알딸딸한 일반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 말고 하나의 철학체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와. 이걸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달라이라마하고 틱나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틱나타는 자수형가형입니다. 자수형가형. 그러니까 개인기로 올라온 분이에요. 달라이라마는 저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지.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 권위를 가지는 거지.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기간 끝나면 민간인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통사조에 가니까 동네 주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 동네 주민. 주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틀린 표현이라는 생각 안 해요. 끝났으면 당연히 내려놓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도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후광을 입은 사람은 완벽한 개인기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하고 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획을 긋는 분들이야. 하지만 그분들의 후손, 지금 뭐 3대 이런 후손들, 뭐 이재룡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르지. 급이 다르지. 체급이 다르지, 이게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같은 급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사람하고 이미 다 바닥에 깔려 있어서 장신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하고 틱나탄을 절대 같이 안 봅니다. 틱나탄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나라가 망했을지언정 여기는 하나의 자기 지지 기반, 지지 세력이 깔려 있는 거고 하나는 맨바닥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정당성을 가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티베트로 가겠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우리나라 한우가 그렇게 맛이 좋으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한우를 찾지 않느냐? 전 세계 미슐랭 그 셰프들, 그 유수의 셰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 한우를 모르냐? 저 바보 같은 것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소고기가 있는데?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걔네가 유목문화고 유럽이 유목문화 쪽에서 고기를 계속 먹던 거고 우리는 사실 해방된 뒤에도 고기 잘 못 먹었고
고기 먹은 게 제 생각이 안 틀리면 한 80년대 후반부터 살살살 먹기 시작한 거. 그 전에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특별한 날에만 먹었지. 제사나 잔치나 명절이나.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많이 달라. 예, 달라. 그래서 걔네는 수백 년 동안 먹어왔던 거고, 1000년 이상 먹은 거고. 그러면 걔네들이 맛을 더 잘 알겠지. 그런데 마치 우리 거는 최고래. 최고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고면 걔네가 한우를 수입해다가 걔네가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우리 걸 비싸게 수입해 가든가. 일본이 잘 나갈 때 한국 사람들이 송이를 거의 잘 못 먹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싹쓸이를 해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못 먹어서 경제로서 우리가 떨어졌었고. 아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좋으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왜 우리 한우는 계속 한국 사람이 먹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그렇게 좋은 경쟁력이 있으면 수출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불닭볶음면 수출로 더 많이 판대잖아. 그렇게 가면 되잖아. 왜 수출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지? 김 경쟁력이 있으니까 김이 해산물 중에 엄청나게 수출 금액이 많아요.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나더라고, 김이. 왜? 우리 김이 맛있어. 일본 김이나 이런 거보다 맛있어. 근데 왜 한우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기인가? 그러니까 한우가 전 세계적으로 뭐 수입 고기를 다 대체하면서 뭐 엄청나게 수입 고기보다 한우가 훨씬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전 세계 1등 치즈가 임실 치즈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야, 진짜?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임실 치즈 먹는 거 아니야? 외국에 잘 나가는 그 재벌들이 임실 치즈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한우도 안 먹거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가 그렇게 좋으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분들 중에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북한 찬양하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그렇게 좀 가든가. 가고 오지 마. 너 오지 마. 그냥 가면 돼. 좋으면. 왜 안 가고 자꾸 여기서 떠들어. 내가 기독교도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지금 가. 왜 안 가고 주둥이만 자꾸 팔어. 지금 가. 가면 되는 거야. 티베트가 좋은데 티베트 사람들은 왜 나오려고 하지? 좋으면 안 나오는데. 아니, 경제적으로는 떨어져도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야. 티베트 이렇게 바들이 있어. 스님들도 있고, 거기 모집책 해가지고 모아서 그 달라이라마한테 돈 갖다 주는 이런 모집책들이 있어. 한국에 여러 명이 있어.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수수료 떼어서 먹고 살아. 근데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좋으면 가. 왜 여기서 자꾸 약을 팔어? 같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 옆에서 살아. 안 살아. 그러면 포교를 위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 그럴까?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스님들은 미국이나 유럽 안 갑니다. 왜? 한국이 훨씬 편한가 봐. 갔다 온 사람들 다시 안 가. 다시 안 가. 해민 스님도 들어왔잖아. 해민 스님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왜 들어왔겠어? 그렇게 조건이 좋으면 야 가는 거 아니요?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있겠지. 근데 동남아 스님들하고 티베트 스님들은 다 선진국으로 가고 싶어 해.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미얀마 수행, 위파사나를 배워요. 티베트의 수행을 배워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로 안 가. 여기서 약을 팔어. 참 재밌지. 참 재밌지. 그게 진짜 좋은 건가? 진짜 좋으면 갈 것 같은데. 진짜 좋으면 갈 것 같은데. 히말라야를 왜 저런 전문 산악인들이 올라가겠어? 힘들고 다 해도 그게 진짜 좋으니까 하는 행동 아니에요? 근데 야 히말라야 높고 좋아. 저는 안 올라가. 그러면 좋은 건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수행자든 명상 지도하는 사람이든 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명상센터 하는 사람들 내가 비판할 때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저거 해서 삥 뜯어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명상이냐?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제도는 진짜 특수한 제도인 건 맞아. 하지만 그냥 쓰레기 제도예요. 그리고 저거는 사기입니다. 그건 교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냥 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네들 안에서도 안 맞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그 시민들,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냐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거는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한 거지. 그래서 국민이 미개해서 사람도 미개한가 싶은 정도로 슬픈 겁니다. 저건 사실은 떨치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뭐 정치적인 것도 놨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환생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야, 이 정도면 환생하면 안 되지. 이 이상 어떻게 말아먹어. 한 번 더 나오면 민족 자체가 말살되겠다, 너네 지금. 말아먹어도 이게 정확하게 뭐 환생을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말아먹어. 일론 머스크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성공시켰지.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당대에 전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똥손이야. 계속 헛다리만 짚어. 그러면 환생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랑 큰 차이가 없구나. 우리랑 큰 차이가.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라는 어떤 저 태생에 부여된 권위를 빼버리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 저게 14번 동안 태어나서 쉽게 말해서 여기 봐봐요. 1400년부터 이 사람이 존재했던 거예요. 1400년. 그러면 약 한 600년 동안 산 사람의 능력치냐. 그 앞에 뭐 관세음보살 하시냐 이런 건 됐고 600년을 산 사람의 능력치가 저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그만 나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거 자꾸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잘 속아요. 겁나 잘 속아. 사실 다람살라 그 뒤쪽에 가보면 그 뽕쟁이들 지천으로 있고 그런 거거든. 관광객이 갈 때는 안 보여. 상태 메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얘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 티베트 불교하고 저 남방 불교에 되게 다 잘 속아.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걔네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왜 저렇게 살아? 힘에 의해서, 외부 힘에 의해서, 야, 싱가포르 진짜 거지 같은 상황 됐어. 완전히 그 영국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버려졌거든. 그런데, 싱가포르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세요? 7만 5천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급 아닙니다. 뭐 아시아의 4마리 용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홍콩, 그 다음에 대만, 한국, 싱가포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같은 거라고 보지 마. 게임도 안 됩니다. 걔네는 진짜 선진국.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정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작도 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안티들이 많이 늘어나겠지. 괜찮아.
괜찮아. 사실을 알려주는 게 더 정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달라이 라마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도 있었죠. 화상으로. 저 월정사에서 그 명상 할 때.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나 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그때 이렇게 했었고, 뭐 그걸 영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뭐 한다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달라이라마가 틱나탄처럼 저 전생이 아니고 지금 현재 14세 달라이라마 전생으로 권위를 얻고 이런 게 아니고 틱나탄처럼 맨바닥에서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이라는 훨씬 더 힘든 조건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조건. 그 조건 속에서 이 정도를 이루었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제가 존경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가 너만 못하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능력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국가 수반이잖아요. 진짜 국가 수반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국가 수반은 아니지만, 그래서 훨씬 더 폭넓은 사람을 만나기가 좋았어. 그래서 안목이 일반 사람보다 좀 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은 안목이 적어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안목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상류층으로 올라가면서 좀 센 사람들을 이렇게 쫙 만나잖아요. 그럼 안목이 확 더 커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일반인도 이 정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저런 조건을 주면 나도 저 정도 안목은 나올 것 같은데, 저 정도 책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 생각?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혼자서 다 만들어내서 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권위도 없고, 그 다음에 틱나탄 스님 같은 그런 상황에 시작해서 올라갔고, 이 정도까지 키웠어 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도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말아먹는 집단이면 확실히 15대 달라이라마는 안 나오는 게 맞겠다. 한 번 더 달라이라마가 나오면 티베트의 민족이 사라질 수 있겠다. 저렇게 헛발질을 하면,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라도 끝났고 다시 이제 뭐 자치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끝났고 미국 지지도 끝난 거예요. 미국 지지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퇴로가 없지. 그래서 고립돼서 이제 그냥 몰락하는 것밖에 없지. 그리고 달라이라마 저 돌아가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돈도 안 줘. 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삥을 뜯어서 먹고, 다람살라가 저 망명정고 삥을 뜯어서 먹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상징 인물이 다 날아가면 저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람살라 자체가 붕괴될 겁니다. 저 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서 불교 쪽에서 이렇게 있는 대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데 호도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뭐 티베트 역사 이런 책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냥 보고 있다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쓰레기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원간석기 때 고려에서 너무 미친 짓을 저것들이 많이 하는 바람에 조선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세계로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도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리학이 걔네들이 뭐 무력과 결탁해서 이성계의 무력이라는 힘하고 결탁해서 그걸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민중이 지지하면. 근데 워낙 쓰레기 불교가 진을 빼는 거야. 민중의 진을 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내부에서 청정한 교단으로 어떻게 보면 정화를 했었던 사람이 여말삼사라고 하는 태고보우, 나홍해근, 그 다음에 백운경안 같은 분들이고, 그리고 그 맹하에서 큰 충격을 던졌던 게 지공선현 같은 인도 분이었었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지만 그 힘 갖고는 이 더러워진 인식을 바꿀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자기 주장을 했을 때 민중이 오히려 불교 쪽 지지를 잘 안 한 거예요. 민중이 지지하면 정권이 손을 쉽게 댈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민중도 지지하지 않았던 거지. 그게 티베트 불교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티베트 불교 때문에.
원간석기 초에 경주 쪽에 경주가 그 당시 동경이었는데 벌써 결혼하는 사람이 절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 막장 쓰레기. 그러니까 그냥 대처승이라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티베트 불교는 일종의 첩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한국 불교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대놓고 치고 있지. 대놓고 치고 있지. 통일교에서 문선명이 뭐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슷한 정도의 그냥 어줍잖은 사람들에게 맞는 정도라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심히 놀랍고, 그 다음에 불교에는 저게 이제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